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에 여러 차례 자신의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어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통위 운영에 관한 이 요구사항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어제도 이 위원장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봐야죠.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과 여야가 추천하니까 국회 몫의 3명 등 5명의 이 상임위원으로 구성이 되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국회 몫 3명이 지난해부터 공석인데다가 지난 4월 말에 이 김태규 부위원장이 사표를 내면서 방통위 기능은 사실상 마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어제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은 이진숙 위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이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국회 몫인데 국회에서 지명을 하지 않고 있다. 부위원장도 사의를 표명을 했으니까 이 대통령 몫 1명을 지명해달라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요, 이 대통령은 이 서로 다른 정부에서 대통령 몫으로 임명하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의 요구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듣고 나서 이 대통령 임명 몫은 2자리 아닌가요? 라고 이제 반문을 하니까 이 위원장이 저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 이 대통령이 이 서로 다른 정부에서 대통령 몫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한 듯 2인 체제 안에서 1대1 구조로 나뉘면 오히려 이 아무런 의결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이 대통령이 지명한 방통위원과 이 위원장 간의 의견 대립으로 이 어떤 결정도 이루어지지 못할 그럴 상황을 지적을 하니까 이 위원장이 잘 협의를 해서 아름답게 협의해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앞에서 지금 설명했듯이 방통위는 이제 5인 체제로 운영되는 합의제 기관인데요. 근데 현재 이 위원장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자,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열린 그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방통위의 독립성과 관련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지난달 27일에죠.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도 이 여당 의원들과 이진숙 위원장이 이 방송 3법 또 사퇴 압박 등을 놓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면서 여당 의원과 설전을 벌인 이 위원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현재 방통위는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방송 정책을 집행할 수 없으며 지능 규제 아무것도 못할 만큼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적어도 민주당 과방위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다수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진숙 위원장한테 동의 여부 물어봤습니까? 어디 끼어들어서 이러세요? 가만 계세요? 가만 계세요?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으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질문한 거 아닙니다. 아주 모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모욕은 이진숙 위원장이 자초한 겁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좀 상황을 좀 설명해 올리면 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 부위원장이요 4월 말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낸 뒤에 약 한 달 만에 이제 어제 업무에 복귀를 하면서 사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이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 출근 당일날 면직을 제거하면서 방통위 다시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5월 말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자 약 한 달 만인 어제 복귀를 결정하고 정부 과천청사로 출근했는데요. 이에 이진숙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인 체제가 돼 방통위가 전체 회의를 열 수 있게 되는가 싶었지만 복귀 당일 면직안이 제거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정권 출범 후 정무직 고위공무원을 교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라며 이 절차에 따른 면직 처리라고 밝혔는데요.
방통위는 어제 이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제거했다는 인사혁신처 정부 인사 발령 통지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사실상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전체 회의를 개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날 면직제가 된 김태규 전 부위원장은 오늘 방통위 직원들에게 올린 글에서 방통위가 맞닥뜨린 불행한 현실이 꼭 법률이나 그 법률의 기초에 마련된 제도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법률의 목적이나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오랜 기간 잘 작동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을 겪고 있는 데는 우리 정치의 현실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봤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을 향한 이 압박 수위를 지금 연일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전날 이 위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 지명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또 방송 장악에 첩명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이 검찰총장 그만두듯이 그만두는 게 맞다. 지금 이 정도에서 멈추길 바란다. 이렇게 직격했고요. 민영배 민주당 의원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심우정 총장이 물러났다면서 염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이진숙 위원장도 사퇴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관련 목소리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뭐 대통령 임기와 방통위원장 임기를 맞춰달라 그러면서 무슨 방송의 독립성 이런 얘기도 운운하는 것 같은데 정말 후한무치한 사람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에 천병 역할을 했잖아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몰락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보수 여전사인지 하면서 어떤 극우 아스팔트 세력들의 어떤 호응을 받기 위한 태도를 보이려는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깔끔하게 검찰총장 그만두듯이 그만두는 게 맞지. 그 이진숙 위원장은 임기를 채워가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물러나야 되는 상황입니까? 진짜 어려운 질문을 예. 해주셨는데요. 법대로 하면 자기 임기를 채워야 되는 채워야죠. 거죠. 검찰총장도 너무 빨리 그만뒀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또 검찰총장이나 방통위원장을 보면은 그러면은 그 전임 정권의 검찰총장 내지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예. 왜 자체 시스템의 독립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예. 굉장히 짙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한민수 민주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방송 장악에 천병 역할을 했다. 검찰총장이 그만두듯이 그만두는 게 낫겠다 했는데요. 제가 불안해하는 부분은 네. 그래서 이진숙이 정무직이기 때문에 물러났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과연 민주당은 바로 이재명 정권의 언론 장악, 방송 장악의 천병 역할을 할 사람을 안 뽑고 정말 중립적인 사람을 뽑을 의지와 또 그런 어떤 전향적인 자세가 있는지 그걸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국회 방통위원장의 태도도 그렇고 예. 그런 점에서 과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마치도 거울 효과처럼 서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성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어떻게 보면 양비론 같은 얘기인데요. 검찰이나 방통위에 대한 비판은 양비론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려하시는 거는 설사 물러나도 그러니까 진짜 그 중립적인 사람이 방통위에 앉히겠느냐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 방통위의 그러니까 방송 장악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이 3법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한다면 방송위원장이 그렇게 개입할 여지가 저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뭐 그런 방송 장악과 관련된 이 방송통신위원장의 뭐 그러니까 자격 여부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논란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많은데 문제는 그 이전에 지금 이 그 임기가 법으로 보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통통신위원장 같은 경우 그리고 지난 윤석열 정권 때 당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때 임기가 남아 있었는데 정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해서 결국 그 중간에 사표를 내게 만들었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이거는 상당히 진짜 그거는 뭐 불법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바로 한상혁 그 사태와 같은 똑같은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한민수 대변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권적 차원에서 이렇게 밀어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단 최근에 불거졌던 것 중에서 하나가
방송통신위원회 가장이 했다고 하지만 뭐 이 지금 PC 관련된 뭐 이런 자료들을 무단 폐기했다. 그런 그 신고가 들어갔고 결국은 중단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마 저는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리고 또 이 경찰에서도 지금 이진수 위원장이 당시 대전 MBC 사장으로 있을 때 법인카드 사용한 내역 갖고 지금 수사를 또 재개를 했거든요.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게 그 구체적인 사례가 드러나면 네. 그런 걸로 해서 아마 이준수 위원장의 거취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문제는 그것이 과연 공정한 법 절차가 아니라 정권적 차원의 정치적 압력으로 비칠 경우에는 그건 또 정권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저는 크다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제가 10초만 네네. 반론을 제기하자면 방송 3법이 통과되면은 앞으로 권력이 자기 입에 맞는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앉히는 일은 좀 자제될 것이라 그랬는데 오히려 그 반대 아닙니까? 오히려 법으로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정당화되는 그런 구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은 방송 3법을 밀어붙이는 것이고 예. 그 위험 때문에 야당은 지금 반대하는 것이고 예. 저는 이진수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긴 해요. 와.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권력 유지와 권력의 재창출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 정치권의 계산이 개입됐다라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이 끝까지 임기를 채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정말 민주당이 아닌 중립인사가 들어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